위기의 법정. 효민의 성장과 석훈의 결단. 가을비가 멎은 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JT 법무법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바빴다. 사건의 중대함 때문에 복도마다 종이 뭉치와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다. 효민은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다. 지안과 지우에게서 받은 작은 구슬이 가방 속에서 조용히 굴러가며 부딪혔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그녀에게는 넘어지지 말라는 신호처럼 들렸다. 법정. 거대한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 석훈과 효민은 나란히 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로 뛰고 있었다. 상대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 증거는 분명 피고 측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의 공기는 단숨에 불리하게 기울었다. 속삭이듯 효민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지만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석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내 차례야. 그의 짧은 한마디가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재판장님. 효민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냈다.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곧 또렷해졌다. 상대 측의 증거는 맥락을 잃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 증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상대 변호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효민은 준비한 증거를 차례대로 내밀며 말했다. 아이들이 편지를 쓸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듯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선배가 믿어주었고 아이들이 내게 약속을 건넸다. 나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정에서 진실은 무너질 수 없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 효민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석훈이 다가와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물 마셔요. 효민은 고맙다는 말 대신 컵을 꼭 쥐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다. 선배. 응. 오늘 저도 조금은 변호사 같았죠? 석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오늘 제대로 변호사였어. 지안아, 지우야. 오늘은 내가 법정에서 쓰러지지 않았어. 너희가 건네준 구슬 덕분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앞으로도 무서울 때마다 이 구슬을 잡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나는 당당히 옆에 서 있을게. 며칠 뒤 재판은 더욱 치열해졌다. 상대 측은 증인을 세우며 반격을 시도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왔다. 증인은 의뢰인을 배신하듯 상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뒤집혔다. 효민은 놀라 숨을 삼켰다. 어떻게 이런... 석훈은 단호히 일어서며 말했다. 증언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석훈의 목소리는 강했고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효민은 깨달았다. 석훈이 지금껏 자신을 지켜온 이유는 단순한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결단은 곧 그녀에 대한 믿음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선택이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긴장으로 지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음을 지었다. 오늘 선배가 없었으면... 효민이 말을 잇자 석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아니라 내가 법정을 살린 거야. 나는 늘 혼자 버티는 게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늘 나는 그녀에게 기대고 싶다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배웠다. 그날 저녁 법무법인의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에는 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는 별이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챕터 2. 가족으로 향하는 길. 입양 절차와 서로의 고백. 아침의 빛이 창틀에 얇게 앉았다. 먼지 한 톨까지 선명해지는 투명한 시간이었다. 싱크대에서 물이 얇게 흐르고 주전자에서 김이 작게 피어올랐다. 효미는 컵을 2개 더 꺼내 창문가에 나란히 놓았다. 파란 컵, 노란 컵. 구슬의 색을 닮은 컵이었다. 오늘 가정 방문 있죠? 석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다. 네. 11시요. 떨려요? 조금.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복지사의 가정 방문. 문이 열리고 현관에 낮은 발자국이 2개 더 찍혔다. 실내화의 밑창이 새소리를 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보이차와 다과가 놓였다. 초콜릿 몇 개를 접시에 올려두자 향이 조용히 번졌다. 생활 계획을 여쭤볼게요. 복지사가 노트를 펼쳤다. 아이들의 일상, 식사, 공부, 잠, 병원 그런 것들이요. 효민이 먼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침엔 같이 먹어요. 빵 대신 밥. 김치가 맵다면 달걀말이로. 석훈이 이어받았다. 학교는 지하철 한 정거장.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 이야기를 꼭 듣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칭찬 하나, 사과 하나.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전날 밤 라면과 칼국수의 이야기가 스쳤다. 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급하게 멈추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효민이 조용히 덧붙였다. 대신 말하겠습니다. 무서울 때 말하고 기쁠 때 더 크게 웃겠습니다. 복지사가 미소를 지었다. 노트의 줄들이 정갈하게 채워졌다. 그 미소는 규정을 통과한 체크 표시가 아니라 사람을 통과하는 안도의 표시처럼 보였다. 점심 무렵 아이들이 왔다. 지우는 분홍색 머리끈을 메고 지아는 새 안경을 썼다. 집 냄새가 나요. 지우가 말했다. 어떤 냄새? 책 냄새랑 비누 냄새요. 지안이 슬쩍 웃었다. 그리고 칼국수 냄새. 부엌에서 김이 기분 좋게 피어올랐다. 면을 들추면 뜨거운 수증기가 볼을 스쳤다. 양은 냄비에 금빛이 작게 떨렸다. 파는 조금. 지우가 손가락으로 크기를 그렸다. 고명은 반만.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아이들 말에 네 사람의 웃음이 부엌 타일에 둥글게 반사됐다. 식사 후 서류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입양 의향서, 가정조사 동의서, 신원 조회. 서류의 가장자리가 오후의 빛에 가늘게 빛났다. 판사님께 드릴 진술서도 필요해요. 복지사가 설명을 덧붙였다. 각자의 마음과 다짐을 짧게라도. 판사님,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찾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면은 오래, 마음은 천천히. 저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섭다고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남겨줄 빈자리까지도 소중히 기다리겠습니다. 편지 형식 석훈 판사님께. 저는 변호사입니다. 법은 차갑고 판결문은 검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법이 사람에게 닿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잡는 것, 멈추지 않되 서두르지 않는 것. 아이들이 길을 잃을 때 주머니 속 작은 구슬처럼 제가 빛나겠습니다. 복지사는 두 편지를 조심스레 파일에 꽂았다. 그 자리엔 오래된 체념 대신 새로 배운 단어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기다림, 천천히 말하기 함께. 오후 가벼운 비가 다시 내렸다. 법원 민원실의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무릎 위 손을 포개고 있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지우는 효민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다. 지아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번호표 217번. 스피커에서 숫자가 불렸다. 창구의 유리창 너머 공무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이면서도 다정했다. 서류 이상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가정법원 면담이에요. 실무적 문장들 사이로 네 사람의 안도가 툭 하고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건 안도가 아니라
긴장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바닥은 더 단단해졌다. 그 위에서 다시 걷는 일만 남았다. 법원 앞 화단에 국화가 피어 있었다. 비를 맞은 꽃잎이 투명한 모양으로 포개졌다. 아이들이 국화 향을 맡으며 고개를 숙였다. 냄새가 별처럼 생겼어요. 지우가 말했다. 별은 냄새가 안 나지. 지안이 받아치고는 민망한 듯 웃었다. 그래도 그런 느낌? 아이들은 문장 앞에 느낌이라는 다리를 놓는다. 나는 그 다리를 건너는 법을 이제야 배운다. 법정에서는 다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 증거와 논리, 논리와 증거. 하지만 삶은 때로 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다. 저녁 코인 빨래방. 빗방울이 천장에 얇게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이 되었다. 빨래통 안 셔츠들이 둥글게 도는 동안 두 사람의 말들도 둥글게 말려 들어갔다. 효민 씨, 석훈이 조심조심 말을 꺼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미룰 줄만 알았어요. 미룬다는 건 자신을 아낀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니요. 나는 피했어요. 빨래통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갔다. 아이들과 당신을 만나고 피하기보다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효민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빨래통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잠깐 서 있었다. 저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선배 덕분에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잠깐의 침묵이 지나갔다. 빨래 알람이 짧게 울렸다. 현실로 되돌아오는 소리였다.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다음 날 가정법원 면담. 법원의 복도는 장판이 반짝였고 창문마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다. 면담실 안에는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판사와 상담위원이 마주 앉았다. 아이들 앞에서 다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석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곧 보탬이 따라붙었다. 다투게 된다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하겠습니다. 효민이 이어 말했다. 사과를 배우는 집이 되겠습니다. 잘못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 두 사람의 대답이 겹쳤다. 판사의 펜이 스르륵 움직였다. 대답은 너무 짧았지만 질문보다 길었다. 면담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유리창으로 쏟아졌다. 지우가 계단참에서 뒤돌아보았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도장 팔어. 효민이 웃었다. 내 이름이랑 선배 이름. 3개. 지안이 물었다. 4개 아니고요. 석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름이 하나 더 있어? 지안이 귀에 대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가족. 3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도장은 4개가 되었다. 지안, 지우, 효민, 석훈. 그리고 마음속 5번째.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장. 그 도장은 종이에 찍히지 않아도 손바닥에서는 분명했다. 저녁, 작은 문구점. 도장 틀을 고르고 잉크 패드를 선택했다. 빨강과 파랑. 파랑은 지우. 빨강은 지안. 그럼 선배는? 노랑이 없네. 그럼 금색 잉크. 문구점 주인이 웃으며 금빛 잉크 패드를 꺼냈다. 특별한 날에만 쓰세요. 문구점 문을 나와 길모퉁이에서 4사람은 서로의 손등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별, 파란 원, 금빛 점, 이름 2글자씩. 손등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은 비에 젖지 않았다. 그날 밤 각자의 집. 책상에 앉아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였다. 미래의 우리에게. 지안 급하게 멈추지 않는 연습. 지우 말하기, 그리고 웃기. 효민 증명보다 믿음, 서두르지 말 것. 석훈 법은 차갑지만 내가 따뜻해질 것. 편지는 봉투에 들어갔다. 봉투에는 도장이 찍혔다. 금빛점 하나가 마지막에 찍혔다. 나는 평생 언어를 무기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 언어는 무기가 아니라 다리였다.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서로에게 닿았다. 이제 마지막 다리만 남았다. 법정, 판결, 그리고 시작. 전화벨이 울렸다. JT 사건 관련 변호인단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결심 공판 2일 전. 증거 인계 완료.
새로운 증언 확보, 보안 유지. 두 세계가 겹쳤다. 한쪽은 판결문, 다른 한쪽은 가족의 약속. 섞이지 않는 듯 보이던 두 색이 오늘만큼은 은근하게 번졌다. 지도를 접듯 삶이 한가운데에서 포개졌다. 마지막 리허설처럼 다음날 새벽에 다 함께 법원 건물 앞을 걸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유리문 안의 복도에 형광등이 반만 켜져 있었다. 지우가 유리문에 김을 내고 하트를 그렸다. 지안이 손가락으로 하트의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우리 내일도 오죠? 지우가 물었다. 응. 내일은 더 일찍. 효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을 받으러 오자. 사람 없는 계단에 네 사람의 발소리가 겹쳤다. 규칙적인 박자. 각자의 속도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누구도 앞서지 않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았다. 밤이 아닌데도 하늘은 차분했다. 바람이 지나가며 네 사람의 소매를 가볍게 흔들었다. 주머니 속 구슬이 작은 소리로 딸깍하고 부딪혔다. 그 소리는 마치 내일의 문을 미리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동시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우리는 급하게 멈추지 않고 함께 간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밤이었다. 아니, 말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 밤이었다. 챕터 3. 따뜻한 결말. 법과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을의 끝자락, 법정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렸다. 돌계단 위에서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잎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결심 공판.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목소리 하나, 시선 하나에도 긴장이 번져갔다. 석훈과 효민은 나란히 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종이에 기대지 않아도 되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굳게 준비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실을 감추고 이용하려는 자와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다루는 우리가 따뜻할 수 있다면 오늘의 판결은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효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석훈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숨을 고르듯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상대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반격했지만 이미 흐름은 기울어 있었다. 재판장의 망치가 울렸다. 피고 측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소리는 오래 기다린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드디어 길이 열리는 소리.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 동료 변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효민은 잠시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닦았다. 석훈이 곁에서 낮게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효민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배 덕분이에요. 아니, 오늘은 너 덕분이야. 며칠 뒤 가정법원. 아이들과 네 사람은 다시 면담실에 앉았다. 난초 옆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은 차갑게 땀이 젖어 있었다. 효민이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았다. 석훈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입양 허가를 인가합니다. 판사의 말은 짧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한꺼번에 터졌다. 지우가 눈물을 터뜨렸고 지안은 이를 악물듯 웃었다. 효민은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석훈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부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녁 공원. 노을이 하늘을 붉게 적셨다. 길게 뻗은 그림자 위로 낙엽이 흩날렸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지우가 말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석훈이 대답했다. 집으로.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생겼다. 우리는 급하게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 더 크게 웃겠습니다. 우리는 증명보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머니 속 작은 구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노을빛 속에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겹쳐
하나의 긴 음악이 되었다. 석훈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미리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법은 차갑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이 황금빛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손을 꼭 잡은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에스콰이어 12화 드라마식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에 상처가 나면 사람들은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한다. 극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 기대하는 것이다. 에스콰이어는 바로 그 순간에 선 사람들, 가장 극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송이라는 이름의 치유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역시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결국 자신 안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이 드라마는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변론과 함께 조금씩 치유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따라간다. 특히 이 드라마 속 소송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연민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갈등의 끝에서 법정에 선다. 이러한 소송을 맡아 해결해 나가면서 드라마 속 우리의 열혈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사랑을 고민하고 배우며 또 각자의 현실에서 사랑을 싹 틔우며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 에스콰이어는 사랑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법정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 위에 올려놓고 해체하고 재조립한다. 그 여정에서 법이 감정과 충돌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또 때로는 그 감정을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시청자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